자, 벌써 8편이 왔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편이구나.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은 뭐 크게 실무적으로 뭐 많은 부분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특히나 가업상속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스피드를 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제가 4시간 강의를 계획을 하고 왔는데 그 안에 하려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한계를 좀 느낍니다. 지금부터 개정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왜 같이 뒀을까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상속세의 납세 의무자가 되는 또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산가들이 이제 납세 의무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전 증여를 통해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이 많죠. 그런 이유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따로 떼놓을 수가 없는 세목이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이제 법 체계를 만들 때 상속세 증여세법을 하나의 법률로 구성을 했다. 이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개정사항에 대한 부분을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전 증여 첫 번째입니다. 사전 증여 관련 상속세 연대납세무의 한도 계산을 좀 보완을 좀 했어요. 이거는 이제 계산 산식에 대한 부분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연대납세무의 한도를 좀 명확히 좀 정리를 좀 했는데요.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 사전 증여 재산이 포함되는 거로 좀 정리를 했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한도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좀 개정이 돼서 정리가 좀 됐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놓으시길 바래요. 두 번째, 나쁜 능력이 없는 수증자의 증여세 면제 사유를 좀 보완을 좀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쁜 능력이 없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의 요건이 충족되게 되면 납세 의무의 면제 부분이 생겨나게 되는데, 납벌 능력이 없다고 인정이 되고 체납 처분에도 증여세에 대한 조치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아무리 과세를 하려고 해도 수증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좀 규정을 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가장 개정된 내용 중에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 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요건 등을 좀 완화를 시켰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가업상속 공제 제도가 과연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퀘스천입니다. 근데 이제 이미 도입이 된 제도가 되니까 가업상속 공제 후 뭐 사후관리에 대한 기간을 좀 단축시킨 것, 또 그죠. 10년간에서 뭐 7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기준 고용 인원의 뭐 100% 이상이 돼야 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를 굉장히 많이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가업상속 공제에 실무적인 일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일거리가 좀 많이 생겨날 확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중간에 언론들이죠. 대한민국의 상속세 증여세 세율이 가장 높다. 한국을 떠나야 된다. 이민을 가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들의 요구를 좀 받아들이는 측면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 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규정들이 완화가 됐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도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업종 유지에 대한 부분도 사후관리의 요건도 좀 완화를 좀 시켜놨어요. 업종 유지 요건도 좀 완화를 시켜서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분류 내 업종 변경을 허용을 하면 물론이고 중분류 외의 변경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 사회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업종에 대한 부분을 변경을 해야 될 부득이한 경영상의 이유가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또 자산 처분의 허용 범위도 좀 확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 변경 등에 따라 자산 처분 후 변경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업상속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뭐 그런 취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가업상속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의무 유지 의무 기준도 좀 변경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규직 근로자를 뭐로 상시 근로자로 좀 변경을 시켜서 좀 완화를 시켰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거의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총급여 기준도 작동을 하죠. 이 총급여액의 범위도 정비를 좀 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최대주주나 친족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해서 과세 공평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후관리 기간 단축에 따른 연도별 추징 비율도 좀 조정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년 미만의 경우에는 100%죠. 또 5년 이상 7년 미만의 경우에 100분의 80으로 좀 정리를 함으로써 과거의 규정에 비해서는 굉장히 완화가 됐다.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업상속 공제 후 자산처분 시 추징 제도를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수회에 걸쳐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추징 기준을 좀 명확히 했습니다. 그때는 각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추징을 하는 것으로 좀 정리했어요. 그리고 탈세 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압상속 혜택에 대한 혜택을 배제시키는 규정도 좀 신설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가압상속을 받아놓고도 탈세를 한다든가 회계부정을 하면서 이 가압상속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규정을 잘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된다면 그지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죠. 그 정도 좀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 부분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속세증여세법에서 가장 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업상속의 상속공제 요건을 좀 완화시키고 사후관리 요건도 좀 완화시킨 것과 더불어서 탈세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그 부분이 지금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 정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상속세에 있어서 연부연납제도죠. 연부연납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국세에 있어서 상속세, 증여세를 제외하면 연부연납제도가 작동을 하지 않죠. 대부분은 분납제도가 작동을 하고 있죠. 연부연납은 그지 1년 단위로 그죠? 분할 납부하는 걸 연부연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상속세에 있어서 연부연납의 필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연부연납은 기본적으로 신청과 허가 요건이 필요하죠. 근데 연부연납 특례 적용 대상에서 10년 또는 20년 동안 연부연납을 할 수 있는 규정들은 그대로 놔뒀고요. 또 일반 연부연납은 5년 동안 연부연납을 할 수 있도록 했죠. 근데 대상을 좀 확대를 시켜서 그 범위를 좀 확대를 좀 시켰고요. 또 요건을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역시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은 삭제한 게 눈에 띌 만한 내용이고 또 피상속인이 뭐가 됩니까? 지분을 10년 이상 최대주주로서 보유해야 되는데 이제는 5년 이상 보유로 좀 완화를 시켰고 가업의 영위 기간 중 50% 이상도 이제는 30% 이상 10년을 5년으로 단축을 좀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연부연납의 대상과 범위를 좀 확대시킨 게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농상속공제 대상 자산을 좀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뭣도 염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공제 중에 기본적으로 이제 가업상속공제하고 물적공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또 영농상속공제 이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좀 확대시키고 대상을 좀 확대시켰다. 이 정도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영농상속공제 영농 종사기간 요건을 좀 완화를 시켜서 작동을 시키게 됐다. 이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국세기본법에 이제 기한후 신고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지를 뒀죠. 수정 신고도 가능하고 이제는 경정 청구도 가능하고 또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도 무신고 가산세가 되겠죠. 굉장히 이제 확대를 좀 시켜줬어요. 근데 이제 기한후 신고를 상속세에 있어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 과연 상속공제가 적용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었죠. 이제는 기한후 신고 시에도 상속공제를 선택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역시 납세자의 협력 의무를 유도를 좀 하고 과세행정의 부담을 좀 완화시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도 좀 완화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는 상속주택가액에서 피담보 채무를
뺀 금액의 100%, 또 공제 한도는 얼마? 6억을 한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80% 5억 한도가 됐었죠. 그 부분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피상수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자도 포함을 하는 걸로 해서 대상자도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동부주택 상속공제는 효사상을 고치시키고 효를 실행하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뭐 상속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조세 정책적 효과를 실현을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만든 제도니까 이 부분들을 뭐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상속주택 소수집은 추가 보유 시 동부주택 상속공제에 적용하는 것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 규정을 좀 명확히 했다. 단기 재상속공제는 어떻게 됩니까? 피상속인 중에 이제 누구 이제 부가 되는 분이 돌아가셨고 또 모가 되는 분이 10년 이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배우자에게 상속됐던 부분이 10년 이내에 다시 과세가 됨으로써 납세자 입장에서 부담이 굉장히 되는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 규정을 명확히 좀 정리를 했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1번 이제 일감 떼어주기, 또 일감 몰아주기, 거기에 이제 주식 보유비에 간접 보유비율도 포함을 하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해서 과세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입법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또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외 규정에 대한 정비를 좀 했습니다. 국가사업에 이제 참여를 함에 따라서 공공기관과 수혜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뭐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외되는 경우로 정리를 좀 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증여이익의 합산 특례에 대한 보완 규정이 좀 생겨났는데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이익, 그지? 이것도 뭐 그죠? 합산 특례 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로 명의계세 여부를 판정 시 증여일을 좀 명확하게 좀 정리했어요. 그 부분은 신설된 규정이니까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수국세나 증여세 등 과세표준 신고세에 기댄 소유권 이전일이 이제 역시 뭐가 될 거고, 그죠? 증여일이 될 것이고, 또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에 기댄 거래일, 이때가 뭐 증여일이 되는 것으로 봐서, 그지? 과세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15번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대한 규정을 좀 정비를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대상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특정 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증여세 한도 계산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때는 증여세 한도가 작동이 되는데 어떻게 작동이 될 것인가, 이 부분 한번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7번에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좀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증여추정에서 배제하는 고려 요소를 정비를 하는데 역시 세대주 부분을 좀 삭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건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양도에 대한 증여추정하고 재산 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이 있죠. 그때 세대주 부분이 삭제가 됐다.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8번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그지 사후관리 규정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공익신탁재산이라든가 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과세가액 불산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하겠다. 그게 이제 18, 그지? 또 19, 또 그죠? 20, 그지? 21, 22, 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이제 공익법인에 대한 특례 규정 내용이 되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과세가액 불산입을 하게 되는 공익목적 출연재산이라든가 특히나 공익목적 출연재산이 되겠죠. 즉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에 이렇게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 과세가액 산입을 하지 않다 보니까 과세피 온상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 18, 천천히 한번 넘어가 봅시다. 19, 그죠? 또 20, 그지? 또 21, 22, 그지? 또 23, 그지? 또 24, 그지? 또 25, 여기에 대한 그지? 내용이 된다. 이 정도로 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6,
상속에 있는 내용은 기부금 수혜자의 뭐 주민등록 수집 근거 보완 뭐 이런 부분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번 장애인 신탁 증여세 특례주들을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수년 전에 좀 도입이 된 내용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된 내용은 상속세 증여세 재산평가에 대한 제도를 개선을 좀 했죠. 그래서 이 부분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혹시 재산평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내용은 혹시 뭐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특수관계인 공매의 취득가액 시가의 뭐 불인정 이런 부분들 뭐 체크를 좀 해놓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의 건물 기준시가를 좀 추가를 좀 했다. 그지?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의 평가 방법을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 할증평가 제외되는 증여예산의 매각 범위 기간을 좀 확대를 좀 시켰습니다. 전 6개월에서 후 3개월까지로 좀 정리를 했다. 이 정도 보시도록 하시고 비상장 주식의 순손익 계산의 산식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하는 회계법인이나 또 세무법인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송금물산임액은 뭐 한다? 차감을 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업무용 수용차 관련 송금물산임액도 차감을 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영업권 평가 방법도 보완했는데 그거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죠? 상속세 증여세법상 굉장히 중소 중견기업에서 말이 많았죠. 최대 주주 보유 주식의 할증 평가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속세 세율이 뭐 65%가 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최대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에는 20% 할증평가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실무적으로 뭐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부연납제도의 확대 및 보완에 대한 내용 역시 수정신고 시에도 뭐한다? 연부연납 적용을 하는 것으로 명확히 좀 정리를 했다. 역시 또 연부연납 허가기간에 대한 뭐 보완 것이 우리가 상속세의 경우에는 얼마 6개월 이내 뭐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뭐 역시 또 증여세의 경우는 6개월 이내 역시 이렇게 좀 확대를 좀 시켰어요. 과거에는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산율 부분은 뭐 특별하게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 물납요건 판정 시 사전 증여예산 포함 여부를 좀 명확히 좀 했습니다. 역시 이때 이제 물납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 유가증권가액이 2분의 1을 초과를 해야 되겠죠. 또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를 해야 되겠죠. 또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유산가액을 초과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좀 정리를 했다. 이 부분들 뭐 체크를 한번 해 놓으실 만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속세 물납제도를 뭐 개선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연부연납과 물납에 대한 부분이 좀 보완이 됐다. 이 정도 정비하시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구체적 사례에 여러분들이 해당을 할 때는 직접 가서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 물납 대상도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동산이고 어떤 유가증권인가 그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보도록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물납 신청에 대해서 뭐 철회하고 재평가 신청 의무를 뭐 신설했다든가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또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를 좀 보완을 했습니다. 경정청구 특례 가능사유 발생 기한이 법률과 일치하도록 좀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행령 규정이 본조 규정과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요를 좀 해보면 이런 내용이죠. 상속세 증여세법에서는 가장 크게 개정된 부분이 첫 번째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요건이 완화가 된과 동시에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이 강화가 됐다. 또 두 번째 부분은 연부연납과 물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됐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초점으로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덧붙인다면 봉건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부분도 개정이 좀
됐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속공제 부분에서는 가업상속공제하고 동물주택 상속공제에 좀 초점을 두시고 또 납세 절차 부분에서는 연부연납과 물납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비가 굉장히 많이 됐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기여하는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공제가 허용되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정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이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배포를 아마 해드릴 거예요. 3일 인포마인에서.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참고를 하시면서 직접 좀 찾아보시라는 취지로 이렇게 양임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해서 상속세 증여세법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요. 이제는 부가세법으로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